그 우주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긴 하거든. 근데 저번에 내가 그 맨 어렵다는 문제 한 2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풀이는 안 해줬어. 오늘 내가 다 해보고 촬영 어차피 다 돼 있거든. 돼 있으니까 줄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오늘 할 거에 먼저 끝내자고. 이 허블의 법칙과 우주론이라 있는 단원 있지. 여기가 안 어렵거든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이 정답률이 되게 떨어져. 왜냐? 지구학을 여기까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요게 보면은 이제 재작년까지 나왔던 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보통물질 여기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작년에 밀도하고 부피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막 어려워졌는데 작년 수능에서도 3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2문제는 벌써 했고 너희가 한 문제 남은 문제가 오늘 들어갈 건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알겠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줄 거고 시험장에 가서 또 막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풀 수는 있는 거니까 오늘 쭉 집중해서 저번 시간 한 거보다는 오늘은 쉬워. 그거보다는. 알겠지? 자, 외부 은하의 관측. 자, 한번 봅시다. 움직이지 않네. 은하에 머물러 있네. 빅뱅이란 많이 들어봤지? 뭐 빅뱅에는 그룹도 있었고. 자, 외부 은하의 관측,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자, 우리가 있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은하는, 자, 우주는 지금 가속 팽창되고 있는 상태다. 뒤로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야, 멀어지면 내가 뭐라고 해야겠냐? 저번 시간부터. 적색 편의.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적색 편의는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속 팽창된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야 돼. 현재가.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현재가 그렇다고. 현재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공식은 내가 너희한테 한번 해줬던 공식이지. 도플러 효과 해가지고. 기억나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기 내가 이 V를 뭐라고 표시했냐? 후퇴 속도 또는 앞에 단원에서 시선 속도. 똑같이 쓰면 된다고 했지. 그치? 자,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람다가 뭐냐? 람다 제로가 기준 파장. 그 다음에 델타 람다. 델타란 건 항상 변화량이니까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든 작은 데서 큰 데를 빼든 빼주면 되는 거지. C는 뭐야? 빛의 속도. 문제에서 나오지? 뭐 3 곱하기 10의 5승 km/s 또는 3 곱하기 10의 8승 m/s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주는 대로 그냥 해주면 되지. 봐봐. 매우 먼 은하. 얘들을 봤더니 이 파장의 변화가 크고 먼 은하. 뭐 파장의 변화 없는 건 고유 파장이고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파장의 변화가 크면 결국 후퇴 속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멀어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공식은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으니까 외울 거라 생각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허블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허블. 자, 이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거든. V는 HR. 야, 허블이 여기 말고도 나왔었지? 어디서 나왔냐? 앞에 단원에서 나왔지? 허블의 은하 분류 기억나지? 뭐에 따라 분류했다고 그랬지 내가? 대답이 바로 안 나오네. 뭐에 따라 분류했냐? 지 생각대로 분류했냐? 뭐에 따라 분류했냐고. 쭈구리 뭐에 따라 분류했냐? 모양? 내가 뭐에 따라 분류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허블의 은하 분류하고 있잖아. 특이 은하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그건 규칙적인가 불규칙 은하의 차이지 그거는. 쭈구리 허블이 뭘로 분류했는지 모르면 안 되는데? 그 가시광선에 따라 분류한 거잖아. 특이 은하는 X선이나 뭐 전자계파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그치? 에헤이 참. 가시광선 영역에서 분류한 거잖아. 허블의 은하. 그치? 뭐 있었어? 3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또 쫄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네. 타오느나 나서느나 불규칙이나. 그치? 그렇게 분류했었잖아.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 우리가 분류한 거라고. 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또 허블이 또 나오네? 허블? 이 사람? 이 사람 여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허블 망원경도 있어요. 망원경도. 그 허블 망원경 갖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쟀는데 딱 보니까 아 우리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더 좋은 거 갖고 봤더니 막대 나선 은하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이제 발견된 거고. 허블은 자 허블의 법칙과 우주 팽창. 오늘 뭐 빅뱅이란 말도 나오고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생소해서 그렇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들의 족색 편의를 측정해서 후퇴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요거거든. 요거 거리. 거리를 우리가 R로 표시하잖아. 맞지? 메가파섹. 그 다음에 후퇴 속도 V라고 표시했잖아. V하고 R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그림이냐 이거 지금.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공식이 이겁니다. V는 HR. 형광펜으로 두껍게 둘러싸. V는 HR. 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V는 HR. V, 후퇴 속도. H 뭐야, H? 허블의 상수. 오케이? 허블의 상수로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R은 뭐야, R은? 거리야, 거리. 그래서 후퇴 속도와 거리는 비례한다. 뭐, 요런, 아까 그래프였어, 그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외우면 이제 2학년 처음 배울 때 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수능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V는 아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고 외웠지? 이게 또 HR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문제 보면 알아요. 그래서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그 그림이고.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 야, 우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 지금? 대충? 136억 년 또는 135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 했다가 뭐 46억 년이라 했다가 뭐 48억 년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솔직히. 하여튼 40몇억 년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갖고 시험 냈는데 너희 뭐 학교 시험이나 나오고 수능에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40몇억 년 정도 된다. 자, 우리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에서 공식 내가 외울 때 삼성TV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거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오케이? 내가 이거 어디서 한번 가르쳐 줬는데 1단원 가르칠 때 해구 그 찾을 때 가르쳐 줬던 공식이지. 그치? 삼성TV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오케이? 그러면 우주의 나이를 물어보잖아.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T 아니야, T. 시간이니까. 그럼 T는 뭐냐, 넘어가면. V분의 SG. 맞지? 오케이? 야, S가 뭐야? 거리잖아. 거리. 거리니까 뭐야? R일 것이고. 아까 허블의 법칙에서 V는 뭐라고 그랬어? HR. HR. 약분되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뭐가 되니?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이거 밑줄 쫙 꺼주세요. H분의 1. 너무 가짜내서 평가원에서는 잘 안 나오고 교육청 정도에서만 나왔어.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138억 년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정확히 나중에 보면 138억 년이라 하는데 알고 봤더니 200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하여튼 요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봐봐라. 우주의 나이가,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재고 싶어. 우주의 크기를. 크기도 일종의 거리잖아. 맞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며. 그러면은, 이거, 시간, 우주의 나이가 h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중에 가장 센 속도가 뭐야? 빛의 속도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물론 그보다 빨리 나중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빛의 속도 c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겠냐?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라고. 다른 거 없어. 그냥 밑줄 거나 우주의 크기. 그냥 이걸 이렇게 써놓은 게 좋고 h분의 1 곱하기 c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겠지. 아무래도. 되겠니? 요번에 너희 공부할 때 3학년하고 선생들은 좋은 건 요번에 추석이 길지? 지금 10월 10일을 휴일로 하냐 마냐 지금 그까지 하면 10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지. 이렇게 말하면 뭐 욕할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안 가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재수하고 있는 학생도 학원 안 가고 그냥 스터디 카페에서 그때 딱 정리하면 좋긴 하지. 그치? 요번에 기회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제 방학은 거의 끝나가니까. 자, 여기 봐라. 자, 은하에 보니까 처녀자리, 큰곰자리, 뭐 목동자리 있는데 보니까 거리가 63, 990, 2740인데 거리가 커지니까 여기 뭐 후퇴 속도 커지고 있지. 그치? 뭐 그 내용이야.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빅뱅의 우주론. 여기는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주면은 되게 쉽다. 뭐 항아리 그림, 나팔 그림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 시키는 대로 따라주면 되거든. 빅뱅 뭐 저기 그룹도 있었잖아. 그렇지? 뭐 지금 완전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빅뱅의 우주론이라고 나오잖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빅뱅의 대폭발설이라고 배웠어. 설이란 건 증명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 지금 우주론으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증명이 됐다는 소리지. 빅뱅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걸 빅뱅이라고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자꾸 뜨거운 한점에 모여있다가 퍽 폭발했다고 생각해. 이걸 빅뱅의 우주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냉각대의 현재와 같이 우주가 생성되었다. 지금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빅뱅의 우주론은 물질이 균일하고 등방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우주론의 원리와 중력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이 자만을 또 읽어보고. 왜냐면 붙어 있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벅 퍼졌으니까 비슷한 물질로 돼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소리야. 쉽게 이야기하면. 알겠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빅뱅의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거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이게 설이었는데 지금 논으로 바뀌었어. 빅뱅의 우주론은 뭐냐면 벅 폭발했어. 근데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냐? 아니, 우주가 커져 버리잖아. 그치? 우리가 과학에서 밀도는 뭐분의 뭐니? 부피분의 질량이지. 오케이? 얘가 커져 버리면 밀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커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상 우주론은 뭐냐? 계속 우주의 질량이 뭔가 우주가 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야. 일정하게. 그 이론이고 빅뱅의 우주론은 일정한데 커져버리는 거야. 커져버리니까 감소한다 이런 의미고. 알겠지? 둘의 차이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내가 딱 하는 과정만 딱 신경을 써줘라. 처음에 우리가 뻑 폭발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빅뱅의 우주론은 1초라고 이야기하고 이 빅뱅의 우주론을 이제 수정을 하거든. 여기 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하나 있어. 듣기만 해. 외울 필요도 없고. 빅뱅의 이론을 조금 수정한 거야. 알겠어? 빅뱅이라는 사람은 1초에 뻑 폭발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급팽창 이론은 뭐냐?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 진짜 짧은 시간에 알겠냐? 짧은 시간에 뻑 폭발했다. 이 차이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뭔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살짝 밑줄은 거놔야지. 여기 그 221페이지 봐봐. 221페이지 보면은 그 빅뱅 우주론의 근거에 동그라미 1번 보이지?
맞지? 그게 1초 후, 1초 후에 밑줄 거나? 1초 후에 100억 회에 달하면서 자, 빨간 거로 밑줄 긋는다. 양성자, 전자, 중성자, 입자들이 모두 뒤엉켜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뒤엉켜 있다. 벅 폭발해갖고 뒤엉켜 있는 상태야. 우리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저기 원자는 뭐야?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막 밖으로 돌고 있다고 배우잖아. 근데 처음에 우주가 생성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해갖고 아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뒤엉켜 있다는 표현을 해. 알겠지? 그러면 여기 급팽창 이론은 뭐냐? 1초가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 더 짧은 시간이란 표현이야. 그밖에 없어. 알겠지? 단순화시키자 공부할 때. 알겠지? 쓰잘데기 없는 거 다 하지 말고. 오케이?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면 우리는 폭발해갖고 아주 짧은 시간에 뒤엉켜 있는 상태야 지금. 그러다가 내가 중요한 건 시커멓게 다 해놨거든.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밑줄 그어봐. 3분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헬륨 핵의 합성이 된다. 헬륨 핵이. 자, 그게 다음 페이지에 그림에 있거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거. 지금 중수소가 지금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소 두 개랑 중성자가 해가지고 헬륨이 하나 만들어져. 헬륨. 그리고 남아있는 수소가 12개. 헬륨의 질량은 4. 그래서 12대 4. 그래서 3대 1이 되는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 되는 상태가 된다고. 그게 언제라고? 3분이 지났을 때. 너희는 중요한 건 3분이야, 3분. 그럼 문제에서 이런 문제, 수능에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봐. 3분이 지나면 수소하고 헬륨은 무조건 3대 1이야, 질량비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수능에 나온 문제, 10만 년이 지난 게 있고 100만 년이 지난 게 있어. 수소와 헬륨비는 100만 년이 더 늘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아니야. 3분이 지나면 다 똑같아. 알겠어? 3분이 지나면 무조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알겠어? 그래서 3분이 지나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수소하고 헬륨이 몇 대 몇? 3대 1. 자, 내가 지금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쳐줬어. 지금 짧은 시간에 벅 폭발했다. 1초로 쓰든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 쓰든 짧은 시간에 폭발했을 때는 무슨 상태? 뒤엉켜 있는 상태. 알겠어? 아직 중성 원자가 없어. 원자가 없다니까 아직. 막 양성자 따로, 중성자 따로, 막 전자 따로 막 지 마음대로 놀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러다가 3분이 지나면 수소가 중성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떤 상태?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 상태가 돼. 3분이 지나면. 자, 그 다음에 그 222페이지 보면 빅뱅 후 38만 년, 38만 년에 빨강으로 동그라미 이건 외워야 돼. 38만 년. 38만 년이 되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원자가 만들어진다고. 중성원자. 다 밑줄 거나. 38만 년이 되면 뭐라고? 중성원자가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수능에 나온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는 그림이 이제 나중에 너희 책에 있는 1번 문제인데 하나는 그림이 10만 년이 돼 있고 하나는 그림이 100만 년이래. 그렇게 문제를 줬어. 하나는 막 뒤엉켜 있는 상태야. 하나는 딱 안정된 중성 원자로 돼 있는 거야. 양성자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자. 그렇게 돼 있는 두 그림이 있어. 근데 하나는 10만 년이고 하나는 100만 년이래. 어떤 게 10만 년이고 어떤 게 100만 년이냐? 뒤엉켜 있는 게 10만 년이지. 왜? 38만 년 이후로부터 중성 원자가 있다고. 알겠어? 그럼 100만 년은 당연히 중성 원자겠지. 오케이? 자, 그 그림이 문제가 다 풀어져 버렸네. 그 230페이지 1번 봐봐. 230페이지 1번에 보면은 23년 수능 11번 문제로 써있지. 그게 첫 번째 그림, 그게 뒤엉켜 있는 상태야. 두 번째 그림은 뭐야? 중성원자에 있는 상태지. 그 문제를 읽어보면 하나는 10만 년이고 하나는 뭐라고? 100만 년이라 써있지. 그럼 어떤 게 10만 년이고 어떤 게 100만 년이냐? 앞에 게 10만 년이고 뒤에 100만 년이지. 왜?
38만 년을 기준으로 앞에는 뒤엉켜 있고 뒤에는 중성원자이니까. 내 말 이해하겠냐? 그래서 38만 년은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별거 아니잖아. 다시 돌아와. 아, 이상한. 선생들은 막 그냥 수소하고 헬륨에 그걸 막 기호를 그리고 나발이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로 바뀐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는 그림에 보다시피 7대 1이다. 알겠지? 그거는 뭐 살짝 밑줄 그어놔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주가 충분히 식어갖고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중성원자가 일어난다고. 오케이? 내가 분명 아까 밑줄 그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투명해진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해. 투명한 우주가 생기면서 이제 배경복사라는 게 생겨요. 배경복사. 밖으로 복사 에너지가 생긴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38만 년 전에는 뭐겠니? 불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해. 용어가 그래. 알겠습니까? 됐지? 자, 다시. 1초, 그 다음에 3분, 38만 년. 이 세 가지를 했다, 지금. 오케이? 1차로 하든 더 짧은 시간이라 하든 그건 상관없다. 알겠지? 여기 그냥 읽어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거 막 밑줄 다 걸어놓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중요한 게 그거야. 시점이야, 시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2.7K. 내가 K가 뭐라고 그랬니? 절대 온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0도면은 뭘 더하라고? 273을 더하라고 그랬죠. 현재 저 표면 온도가 2.7K밖에 안 돼. 충분히 식어가지고. 알겠어요? 우주에. 현재가 그렇다고. 폭발해가지고 계속 식어갔다고.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100만 년 전에는 2.7K보다 높겠지. 아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며. 그러면 138억 년에서 비해서 38만 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10억 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현재가 2.7K라고 계속 식는다니까. 그럼 그전에는 2.7K보다 높겠지. 그렇게 물어본다고. 알겠냐?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주의 배경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방출되기 시작해. 아까 중성원자가 만들어졌지? 그러면서 온도가 계속 이제 그 배경복사 온도가 딱 그 3000K 처음에 폭발했을 때는 더 높았다고. 3000K가 충분히 식어가지고 3000K가 정도가 됐을 때 배경복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중성원자가 생길 때쯤 정도에 주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000K일 때 배경복사를 방출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현재 온도 빨간으로 밑줄 그어놔. 2.7K, 2.7K. 현재가 2.7K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빅뱅의 우주론의 한계와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급팽창 이론이 그 빅뱅의 우주론을 뒤집고자 나온 게 아니고 빅뱅의 우주론 안에서 조금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게 설명을 해줄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우주의 평탄성 문제, 우주의 지평성 문제, 우주의 자기 홀극 문제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야, 너희 지구가 둥글다고 배웠지? 근데 왜 안 둥글어요 이거 지금? 평평하잖아 지금. 왜 그런 거야? 우주에서 나가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지구 보면 너희 동글하다고 배우잖아. 왜 그런 거야? 아니, 너무 크니까 그게 평탄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솔직히. 여기 보면 빅뱅의 우주론의 문제 좀 더 평탄성 문제라가 나와. 자, 이게 그 우주의 크기가 워낙 크잖아. 그럼 그게 곡률로 보이겠냐? 지구 조그만 것도 지금 평탄하게 보이는데 우주는 더 크잖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평탄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평성 문제. 자, 자기홀극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아까 우리가 이걸 막 읽어보기는 하되 내가 듣는 거 갖고 이해만 하면 돼. 왜 자기홀극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거야? 막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이 비슷해. 왜 그럴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아주 작은 게 폭발해가지고 퍼졌다고 그랬지. 그럼 처음에는 같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 말. 알겠어? 그런 내용이야. 그래갖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우주의 지평선 문제. 모든 영역의 물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왜 비슷한 거야? 처음에 모여있다가 폭발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줄 알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갖고 막 외우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음 그 224페이지 보면은 내가 말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주 영역은 평탄하게 보이게 된다는 주장. 가까이 있다가 폭발해서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가까이 있다 폭발했으니까 자기 월급의 밀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번에 IA 초신성이 6월 평가안에 나왔었잖아. 그치? 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봐봐. 얘들아. 동그라미 3번에 보면 IA 초신성은 매우 밝으며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최대로 밝아졌을 때 너무 밝으니까 딱 그 등급이 일정하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IA 초신성의 절대 등급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보다 뭐 덜 밝거나 더 밝거나 이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IA 초신성 갖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절대 등급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내는 거야. 다른 게 없고. 알겠지? 밑줄은 거놨지? 최대 밝아졌을 때 절대 등급이 일정해 멀리 있는 외부 원화의 거리의 측정에 이용되고 거리에 따른 겉보기 등급을 분석하여 과거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밑줄은 쫙 꺼놔. 밑줄은.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림 위에 보면 초신성 표본을 이용해서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도 밑줄 그어놓고. 자, 요 그림 별표. 이렇게 항아리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항아리가 나오거나 나팔 모양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되게 간단해. 처음에 보면은 급팽창, 빅뱅에 의해서 급팽창. 아까 1초라고 빅뱅은 이야기했고 급팽창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마이너스 30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경 복사가 형성된다고 써있지. 그게 어디라고 써있냐? 동그라미 쳐놔. 38만 년. 야, 38만 년일 때는 뭐가 나오니? 38만 년일 때 중성원자가 만들어지지. 그 이후에 배경복사가 나온다고. 알겠어? 다시 빅뱅으로 가자. 1초에 뒤엉 켜있고 3분의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이고 질량비가 그 다음에 38만이 됐을 때 중성원자가 만들어진다.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배경복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걸 막 써놓는다고 문제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그 다음에 중간에 막 별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게 이렇게 팽창하다가 쑥 이렇게 간다는 이 그림, 항아리 그림이 뭐냐면 처음에 빨리 가다가 감속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내가 아까 너희 시작할 때 현재는 뭐가 되고 있다고 그랬지? 가속 팽창되고 있다고 그랬지? 현재는 가속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알겠어? 요게 그냥 쓱 뭐 형광펜에 해놓든지 뭐 이렇게 해놔. 요게 감속 팽창. 요게 가속 팽창.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좋겠지? 나중에 가속 팽창되는지 걔는 게 누군지를 가르쳐 줄게. 최초의 벨이 어디서 나왔냐 얘들아? 요쪽에서 지금 탄생하지. 최초의 벨이. 은하가 뭐냐 은하. 별들의 집단이야 그래. 그러면은 자 만약에 최초의 벨이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자. 최초의 벨이 1억 년에서 1억 년에 탄생했다. 근데 퀘이사는 39만 년에 나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퀘이사는 뭐하는 놈이야? 특이 은하잖아. 그럼 별들의 집단일 거 아니야 어쨌든. 야
그러니까 가정한 거야. 1억 년에 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K사가 나오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물어봐요. 문제에서. 알겠어? K사가 뭐 특이한 세이포트. 세이포트는 은하 아니냐? 세이포트도 은하잖아. 그러니까 별이 탄생하고 나서 그 뒤에 뭔가가 나오는 거다. 알겠지? 헷갈려 하지 마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그림도 봐봐. 나팔처럼 생긴 거. 처음에 여기 표현 이렇게 감속 팽창되다가 나중에 가속 팽창되고 있지. 요거 표시만 해놔. 이렇게. 자, 그리고 뭐를 한번 보냐면은 232페이지 5번을 한번 보자. 아니 5번 말고 아까 1번부터 먼저 하자. 1번부터. 뒤엉켜 있는 거 아까 한 거.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먼저. 1번 아까. 요 단어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알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 딱 수업 시작할 때 그때쯤 썸머스쿨 듣는 학생들은 썸머스쿨 그거 처음 할 때는 엄청 더웠지. 39도, 40도 가다가 그래도 한 36도 가니까 좀 살만하더니 이제 32도까지 떨어지니까 야, 밤에는 조금 이제 괜찮아. 그치? 이제 문제는 뭔지 아냐?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오면 이제 9월달 돼버리는 거야. 시간을 자꾸 붙잡고 천천히 공부해. 그리고 이 공부란 게, 수능 공부란 게 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그리고 겁먹으면 시간 더 빨리 간다. 겁먹지 말고 지 것만 해, 지 것만. 걱정한다고 뭐 시간이 안 가냐? 시간은 상대적이거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거나 붙잡고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가요. 놀고 있으면 시간 잘 가지. 그냥 막 간다, 막 가. 그러니까 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 마. 공부란 거. 딴 생각하면 시간 진짜 빨리 가. 뭐 그냥 이런 거 있지. 옛날에 지금은 그 시험이 이제 없어졌지만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사법고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었어. 근데 그 사법고시 수석한 사람들 지금 뭐 대통령이고 누구 다 그거 아니야. 솔직히 고기 출신들 아니야. 근데 그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어쨌든 1차 붙으려고 그러면은 너희 책의 한 10배 정도는 공부해야지 1차를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 어쨌든 그 시험에서 수석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야. 하루에 4시간 이상 그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시험도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근데 실제로 있잖아.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딴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진짜로. 오케이? 막 갔는데 오늘 막 스터디 카페 가고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뭐 진도가 그렇게 안 나갔지? 딴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지구학도 막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놈은 다 맞고 어떤 놈은 24점 받고 왜 그런 거야? 안 해서 그런 거야. 정말로. 내가 한마디만 할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도 지구학은 다 맞을 수 있거든. 3학년들.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냐? 안 하거든. 인강을 들으면서. 내가 있잖아. 우리 학원에서 재수안 했는데 사문인과 생률을 14점 받는 새끼가 하나 있었어. 그렇게 열심히 맨날 인강을 듣는. 뭐 이지영 거를 뭐 20번을 들었다는 거여서. 사람 새끼가 어떻게 20번을 들었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연구 대상이잖아. 14점이 내가 그냥 대충 쳐도 30 몇 점이 나오던데. 진짜로. 이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14점은 아니잖아. 인간도 12점이야. 내가 그래서 공부할 때 내가 뒤에서 탁 앉아서 봤어. 인강 열심히 초반에 듣더라고. 그러더니 웃긴 장면이 있지. 그것만 이왕이 돼서 계속 쳐보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20번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걔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와, 오늘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겠지. 그거 보느라. 아유, 진짜.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공부하기 싫은 거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왕 할 거면 해야지. 끝까지 듣고 졸리더라도 듣고 반복하고
이거 있잖아. 대여섯 번 반복하고 모의고사 한 20회 정도 치면 기본적으로 44점은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44점이면 지구학에서 잘하는 애들 들어가는 거잖아, 솔직히. 들어간다니까, 하면. 해. 막 다 도망가고 있어, 지금. 막 생물 지구학에서 막 사탐론 해가지고 막 4만 명씩 지금 도망갔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나? 가산점까지 있는데. 열심히 해. 진짜.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 알겠어? 재밌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강에 보면 끝까지 왜 지금 빅뱅의 우주론을 애들이 정답률이 떨어지는 줄 아냐?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요. 처음 본다는 사람도 있다. 보면은 황당하지. 지구학 선택 있는 사람이 빅뱅의 우주론을 처음 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럼 뭐 하려고 선택했냐? 그냥 다른 거 하지. 자, 어쨌든 10만 년, 100만 년이 있는데 뒤엉켜 있지? 얘 중성원자지. 그럼 중간이 38만 년일 거 아니야. 38만 년에 중성원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100만 년이고 얘가 10만 년이겠지. 여기까지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자이.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가하고 라 사이에는 가하고 라 사이. 아이씨, 너 어디를 보고 왔냐? 미안하다. 1번을 풀어야 되는데 5번을 펴놓고 있네. 자, 가 시대의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나 시기의 우주의 배경복사 문제. 나. 지금 얼마지? 100만 년이지. 야, 2.7K다. 2.7K는 언제라고 그랬니? 현재지? 야, 우주가 생성돼갖고 138억 년이 지난 현재가 2.7K인데 100만 년에 무슨 2.7K냐? 말도 없는 소리지. 그치? 틀렸다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액에 대한 헬륨 원자액의 함량 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크다. 3분 지나면 다 똑같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다고. 요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알겠니? 할 수 있겠지? 그냥 뭐 이상해 보이고 막 나오는데 내용은 그렇게 별 게 없단 말이야. 자, 5번 가자, 5번. 자, 이 항아리 문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림은 우주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가에서 라를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3점이야, 3점. 별것도 아닌데 우린 주워 먹으면 되지. 급팽창 종료. 뭐 1초라 하자 그냥. 그 다음에 헬륨 원자액의 형성 몇 분? 3분. 원자, 중성 원자가 형성됐대? 얼마? 38만 년.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쵸? 자, 한번 가보자. 가하고 라 사이에 처음에는 내가 뭐라고 그랬니? 감속 팽창된다고 했지? 오케이. 동그라미. 나하고 다 사이. 헬륨 원자 3분에서 38만 년 사이지? 뭐라고 써있냐, 문제에서? 퀘이사가 형성됐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최초의 별이 라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퀘이사가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애들이 동그라미 벅 친단 말이야, 애들이. 몰라가지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니는 틀렸고. 라식의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라식이 해봐야 아직 현재가 아니죠? 현재가 2.7K니까 2.7K보다 높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별거 아니지? 오케이.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뭔가 더 있으면 좋겠네. 없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뭘 배울 거냐면은 이제 그 225페이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배우겠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225페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야,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이 어려웠지. 뭐 어렵지 않았잖아, 이거.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주면 되는 거지, 그냥.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연하고 생각하지 말고 암흑물질도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암흑에너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물질이야. 무조건 다. 양성자 어쨌든 현명을 보든 뭘 보든 보인다고 생각하고 모형을 만들잖아. 그치? 양성자 뭐야? 보통 물질이야. 중성자? 보통 물질이야. 이거 플라스틱 보통 물질이야. 너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보통 물질이야.
그럼 암흑물질은 뭐야 도대체? 내가 지구하고 화성을 사이에 만약 지구가 뭐 우주선을 타고 간다. 시커멀 거 아니야. 그 중간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암흑물질이라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암흑물질. 그러면 보통 물질하고 암흑물질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둘이 공통 글자가 뭐야? 물질이라고 그래. 물질. 그럼 하나가 더 남았거든. 암흑 에너지라고 남았어. 암흑 에너지. 얘도 뭔지 몰라 솔직히. 근데 암흑 에너지가 우리 지구를 가속 팽창시킨대. 그 내용이야. 그냥 가속 팽창시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암흑물질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암흑물질. 자, 빨간 거로 밑줄 그어라.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다. 전자기파로. 우리가 앞에 문제 중에 특이은하에서 전파은하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나? 전파은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 암흑물질로 뭐 관측이 가능하다. 이딴 소리가 있어. 전파은하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암흑물질에서 관측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 밑줄 그어놓고 중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은 어떤 은하를 눈으로 보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바로 앞에 딱 보여야 되는데 막 중간에 뭐가 있어갖고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뭘 저기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력 렌즈 현상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눈으로 안 보여 눈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을 거다. 그게 암흑물질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갖고 알아낼 수 있다? 중력 렌즈 현상 갖고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증거. 이게 너 이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바로 뒤에 있지. 226페이지. 별표 쳐놔. 중력 렌즈 현상. 중력 렌즈 현상은 이거야.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직전으로 바라보면 야 선풍기. 저 선풍기 그냥 저렇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중간에 뭐가 이렇게 흐릿하게 뭐가 있어. 그럼 선풍기가 막 두 개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게 물질을 우리가 암흑물질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알아듣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면 회전 속도. 케플러라는 사람이 케플러 3법칙에 의해서 멀어지면은 분명히 회전 속도가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 속도가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회전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럼 중간에 이걸 유지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암흑물질의 증거는 딱 두 가지. 중력 렌즈 현상하고 뭐야 이거. 케플러 3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저기 226페이지 그렇게 중력 렌즈 현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데요? 그 중력 렌즈에서 그림이 231페이지 3번 그림이야. 3번 그림. 보이냐 그 그림? 뭔가 렌즈에 의해서 막 여러 개로 보이게 되는. 알겠냐? 이게 중력 렌즈 현상 대표적인 그림이야. 알겠냐? 그리고 8번 봐봐. 8번. 8번 그림이 중력 렌즈 현상 그림이야. 하나로 안 보이고 막 4개로 보이잖아. 알겠어? 암흑물질에 의해서. 알아듣겠니?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물질은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거고 막 뭐 설명 막 자세히 해놓는데 나도 처음에 뭐 지구학 가르칠 때 뭐라 하는데 뭔 말인지 눈으로 너희가 다 눈으로 확인되는 건 보통 물질이야. 암흑물질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거 갖고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냥. 알겠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몰라 뭔지는. 두 개 했다.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암흑 에너지는 뭐냐. 암흑 물질도 안 보이지만 암흑 에너지도 안 보여.
그래서 암흑이라고 쓰는 거야, 그냥. 알겠어? 암흑 에너지는, 봐라. 그 내가 밑줄 그는 거 봐.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은 인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야, 그 뉴턴이 그 발견한 법칙이 뭐야? 만류인력의 법칙이지. 그치? 만류인력 말고도 물론 뭐 가속도의 법칙도 있지. F는 ma. 너희 F는 ma 뭐 물리는 안 해도 그건 들어봤지? 그다음 만류인력의 법칙. F는 G, R제곱분의 M1, M2 뭐 하여튼 뭐 그건 됐고 만류인력의 법칙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뭐 해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물질과 물질은 너 있잖아. 너희 원자를 현미경으로 정말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해가지고 있잖아.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모형을 잡는 거야. 그럼 어떤 물질들은 계속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 근데 왜 커지는 거야? 끌어당기면 작아져야지. 아, 이거 말고 무슨 힘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인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이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우리가 명명한 거야, 그냥. 그래서 청력이 작용한다.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지. 청력이 작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는 암흑 에너지 하면 뭐야? 팽창하고 관계된 거야. 우주의 가속 팽창.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면 가속 팽창 되겠지. 적어지면 감속 팽창 되겠지. 알겠니? 그런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자, 227페이지 봐봐. 우주의 구성. 요거만 하고 쉽게. 자, 여기 봐라. 너희는 이 퍼센트를 잘 봐야 돼. 현재다, 현재. 현재 우주의 구성을 하고 있는 건 보통 물질. 너희가 눈으로 보는 건 4.9%밖에 안 돼. 알겠어? 안 보이는 게 더 많지?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지. 지금 암흑 에너지 빨강으로 동그라미 쳐 68.3을 동그라미 쳐놔. 지금은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암흑 물질이 가장 많았을 거야. 물질이 많았다가 물질은 계속 줄고 있고 암흑 에너지는 작았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가 68.3에 동그라미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68.3이 현재지. 근데 내가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나 너희한테? 가속 팽창되고 있다고 그랬지. 그럼 우리보다 미래에는 암흑 에너지가 더 많을 거라고. 우리보다 과거에는 암흑 에너지가 좀 적을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